88페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이제 몇 군데 이제 밑줄을 좀 치면 되는데요. 효력 발생 시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게 시험에 최근에 몇 번 나왔습니다. 다음 날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야.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입니다. 토지의 높낮이가 표시가 되는 게 지형도고요. 지형도에다가 어느 쪽으로 도로 뚫는지를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형 도면이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표시하면 지형 도면이 됩니다. 지형 도면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그다음 우리 가로 2번의 경과 조치, 이건 같은 말로요. 기득권 보호 조항입니다. 경과 조치는 같은 말로 기득권 보호 조항인데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두 개가 시험에 자주 나왔죠.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자기가 먼저 건물 짓는다 공사 착수했는데 그 땅 위로 도로 설치한다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됐다. 그래도 자기가 먼저 착수했으니까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고 결국 도로가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기득권 보호 조항입니다. 이게.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은요.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자기가 공사나 사업에 먼저 착수했어요. 그러면 지정 후에도 하던 공사 계속할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이 3개월 내 신고하고야 됩니다. 3개월 내 신고 있죠. 예전에 기출문제 틀린 거 찾기 1개월 내 신고를 냈어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3개월 내 신고를 하죠. 1개월 내서 또 틀리게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또 최근 기출문제는 신고 없이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X 신고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1번하고 2번만 계속 시험 나왔고 3번, 4번은요.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3번, 4번은 시험 안 낼까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 내는 거예요. 아니 농담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 3번, 4번은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안 내는 거니까 일단 이번 단은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지형 도면은요. 누가 작성하냐면 입안권자가 작성해요. 원칙 6명이 지형 도면 작성.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예외적 입안권자 되죠. 이 두 사람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자, 도지사 승인 나왔어요.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요. 도지사 승인이 총 6번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 도지사 승인 2번 배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오늘 하나 나왔어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가 지형 도면을 작성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시험 여러 번 나왔고요. 틀린 질문 뻔하죠. 대도시 시장이 지형 도면 작성했을 때도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X이죠. 그 다음에 우리 고시하고 이제 열람이 나왔습니다. 자시로 넘겨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정비라고 나왔죠.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예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도시군 기본 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나왔죠. 도시군 관리 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나오고 2번 나왔죠. 지금까지. 앞으로 3번 더 나와요.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총 5번이 나오는데요. 매년 하나씩 시험은 나옵니다. 5개 외우면 하나를 만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가로 2번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가로 3번은 장기 발전 구상 포함.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이요.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정비할 때는 계획 설명서에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 이 장기 발전 구상이 도시군 기본 계획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했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이 공청회가 이제 세 번째 나온 공청회예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장기발전 구상을 포함시킬 때 공청회. 앞으로 공청회 2번 더 나와요. 도시개발법과 농지법이 한 번씩 더 나옵니다. 공청회 총 5번 나오는데 5개 중에 하나는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것만 기억을 해도 일단 50점은 넘긴다. 그렇죠? 속으로 네가 한번 시험 봐봐라. 그러는데 저 50점 넘겨요. 공부 시험 보면 나. 그래서 되게 우리 여러분들 해설하시는 분들이 잘 못하죠. 가끔 이제 그 스포츠 중계 같은 거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시청자가 지가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프로 권투 선수 중에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아주 훌륭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웰터급 선수가요. 근데 이 선수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해설을 하는데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관중들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바로 한 몇 달간 연습을 해서 다시 자기가 해설했던 그 선수하고 해서 이겼어 본인이. 다시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보니까 해설하다 말고. 대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불가능한 걸 주문하는 게 아니야. 이 해설가로서 여러분한테 충분히 가능한 걸 주문해. 충분히. 여러분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 아예 불가능한 것을 주문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불가능을 강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원시적 불능을 강요하지 않는다. 들어봤습니까?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후발적 불능 상태야. 원시적 불능 상태가 아니라 다 후발적 불능 상태거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인 사람은요, 얼마든지 불능의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공청회가 3번째 나왔어요. 3번째. 앞으로 공청회 2번 더 나오고요. 4번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 있죠. 자, 국유지나 공유지. 거기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돼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설치가 된대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땅을 공유지라 그래요. 그래서 국가 땅이나 국유지, 지자체나 공공기관 땅을 공유지. 여기다 도로 설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해 버리면은요, 공사를 할 때 이제 들어눕는 국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 무효로 하는 겁니다. 양도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밑에 여기 비교하는 거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 뒤로 넘겨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가 있죠. 10년간 기출 문제가 이게 10문제입니다. 절차상의 특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자, 결정 절차상의 특례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 몸의 중심이 안 맞으니까 이 글씨를 똑바로 못 쓰겠네 이거. 이 중심이 흔들리니까 그래. 중심이 몸이. 이 다리에 힘을 못 주니까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요.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입니다. 절차상의 특례.
이거는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는 거. 이게 특례예요. 그럼 아까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6개 있었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 6개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외가 하나 있다. 이 예외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결정 절차상의 특례 상의 특례를 말합니다. 하나가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이때 결정은 용도 지역 지정을 결정하거나 변경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원래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싶다. 제일 먼저 뭐예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거쳐서 농림지역 지정안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농림지역 지정을 입안합니다.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농림지역 지정을 결정하고 고시하고요. 지형 도면을 작성 고시한 날부터 농림지역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절차 있죠. 아무리 빨라도 한 2년은 걸립니다. 예. 근데 이런 절차 안 거치고 용도 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외 첫 번째가요. 공유수면 매립지의 특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지. 원래 우리 공유수면은요, 3개를 말해요. 바다, 호수, 강을 공유수면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바다만 말합니다. 원칙은 바다, 호수, 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바다만 말해요. 공유수면 매립. 그러면 우리가 전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요, 바다 메꾸기라 그럽니다. 조금 유식하신 분은 간척사업이라 그래요. 여러분처럼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공유수면 매립 그래야 돼요. 배운 티가 확 나지 않습니까? 공유수면 매립. 그러면 이 공유수면 매립이 있게 되면은요, 민법과 공법에서 이제 문제가 돼요. 먼저 민법은 물권법에 가면은요, 물권의 원시 취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공유수면 매립 나오죠. 없던 토지가 생겼잖아요. 이 토지 소유권의 원시 취득이 되는데, 그럼 이 새로운 토지가 생기면 이 토지에 대해서 4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으로 지정해 줘야 돼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의 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일단 물권의 원시 취득과 용도 지역 지정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지도. 제가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립니다. 지도를. 우리나라 지도라고 보는 겁니다. 예. 비난을 감수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주로 공유수면 매립은 주로 서해안에서 해요. 이쪽. 여기 이제 크게 이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 메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바다 메꾸기. 예,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땅에 대한 이제 용도 지역을 4개 중에 하나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땅의 용도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할 것이 기초조사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서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우연의 일치로 마침 요 공유수면을 매립한 매립 목적이요. 농지를 확보하는 거래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을 했고요. 우연의 일치로 매립지 전체를 접하는 이웃한 용도 지역이 있어요. 요 이웃한 용도 지역 전부가 농림지역인 거예요. 농림지역.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한 목적이 농지 확보를 위해서 매립했고 매립지 전체를 접하고 있는
이웃 용도 지역이 마침 농림지역이다. 빗금친 매립지는 어느 지역으로 지정될 것처럼 보이는가? 농림지역 될 게 뻔하죠. 누가 봐도 뻔해. 근데 만약에 원칙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초조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조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원시인들이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요. 원시인들이 불을. 그래서 예전에는 고기를 구워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잖아요. 돌도끼로 때려가지고 잡아오면은 생걸 그냥 먹다가 이 잡아온 돼지를 갖다가 일단 움막에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놨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움막에 불이 붙고 움막이 타면서 돼지가 불에 탄 거야. 돼지가. 그래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원시인 가정주부가 혼자 먹었어요. 버리 아까우니까 혼자 먹은 거야. 너무 맛있어.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남편 원시인이 멀리서 이제 돼지를 잡아옵니다. 멧돼지를, 야생동물을 잡아서 들고 오면은요, 멀리서 보이잖아. 그럼 그때부터 일을 해요. 가정주부는. 왜? 이제 집을 지어야 돼. 움막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짐승을 묶어놓고 움막에 불을 질러야 되는 거야. 왜? 이게 공식적인 절차였거든. 예. 그렇죠. 그러다가 한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움막에 불을 안 지르고 바로 고기에다가 불을 지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몇천 년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 이거 없었다니까 이게. 옛날 이거 없었다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용도 지역적 어떻게 하는 거야? 제일 먼저 기초조사부터 계속 하는 거야. 누가 봐도 뻔한 거 농림지역이잖아. 예. 그래서 공유수면만 매립하면 이 절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뻔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바로 이걸 만들었어요. 공유수면을 매립한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동일한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 지정된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요, 어떤 분들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은요, 무조건 농림지역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 응용력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농지악보가 아니라 택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마침 이웃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인 거예요. 이럴 때는 매립지는 무슨 지역?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가 예전에 시험 나올 때 언제냐 그러면 서산 간척지 간척사업할 때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서산 간척지는 몇 년도에 간척사업했습니까? 저는 어려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산 간척지는요. 아마 오래전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서산 간척지 간척사업 끝날 때까지 계속 시험 나왔어요. 공유수면 매립이. 그러다가 서산 간척지 간척사업 끝나고 나니까 안 나와 시험에. 그러다가 다시 언제부터 나왔냐면 새만금 사업할 때부터 나왔어요. 예, 이 바로 공유수면 매립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다시 한번 정리해 써보겠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동일한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거치지 않고 그렇죠. 없이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것으로 본다고요. 단 고시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그래서 기출문제에 두 문제가 틀리게 나온 게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지정된 것으로 보고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저걸 두 문제나 냈어요. 이제 기출문제에서. 그러면 지정된 것으로 보고 고시는 하여야 한다를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쓴 것은 치사한 문제인가 수준 높은 문제인가? 수준 높은 문제야. 왜? 고시가 효력 발생 요건이야.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효력은요. 고시했을 때 효력 생기겠다. 아주 수준 높은 문제지. 예. 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일단 여기 1번에 가로 1번 보세요. 일단 눈으로 또 확인해 봐야지. 공유수면 매립 목적 바다만 해당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 공사 끝난 날이 매립 준공 인가일이에요. 다음 날 아니야. 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하여야 한다. 그렇죠? 가로 2번은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 지역이 이웃이 걸쳐 있거나 그러면 매립지가 뭐가 될지 모르죠. 일단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원칙대로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가로 1번이 이거는 무조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입니다. 2번은 무조건 도시지역이에요. 2번 도시지역으로 무조건 결정되고 고시되는 것까지도 의제가 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 여기는 법 제목 5개를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어촌어항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항법. 이 어항은 집에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항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항만법이 있고요. 항만법. 세 번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 촉진법이 있고요. 네 번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다섯 번째 전원개발 촉진법이 있습니다. 전원개발 촉진법이 이렇게 있어요. 요 5개의 법에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나와요. 어촌어항법에는요. 어항구역이라고 있어요. 물고기 잡는 항구 주변 일대가 다 어항구역이에요.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붙어있는 공유수면 바다 위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항만법에요. 항만구역이 있어요. 항만구역으로서 인천 앞바다 항만구역이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바다 위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바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도시지역이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이렇게 이 갈미기가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두 마리가 날아다니고 이 일대가 다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에요. 일대가. 요때 이제 배가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이 바다에 배가 들어옵니다. 배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배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를 이렇게 몰고요. 차를 이렇게 몰고 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제가 인천 연안부두에서요. 차를 몰고 시가화 조정구역을 가는 배가 있습니다. 영종도를 가는 배가 있어요. 그 배를 차를 타고 딱 올라타는데 내비게이션에서요. 멘트가 하나 딱 뜹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세요 써 있어요. 차가 바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올라가는데 여기서 들어가는데 요 바닷속을 봤더니 이렇게 도로가 뚫려 있네. 바닷속에. 왜 바닷속에 도로가 뚫려 있어요?
물이 빠지면은 배가 요 밑으로 되죠. 그러면 차가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유 수면 바다가 도시지역이니까 요 도로는 어느 지역의 행위자인 적용될 것인가? 도시 지역의 규제 행위자인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 같은 곳은요. 배를 대기 위한 접안 시설을 많이 만들어요. 이 접안 시설은 어느 지역의 규제가 적용돼요? 도시 지역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 위를 다 도시적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배를 타는 요 사이에도 속에 들어있는 요 도로라든가 물속 구조물을 보면서 저것은 도시 지역의 규정이 적용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유 수면 도시지역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OX로 맞춰보세요. 이 말 맞나 틀리나.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죠.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도시지역 되는 게 아니라 공유 수면이 도시지역 되는 거고요. 바다 위가 이게 되는 거고 연접한 자 도시지역 대신에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 연접하는 게 안 돼요. 도시지역이 연접한 공유수면 그 앞바다를 말해 앞바다. 예. 자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개발지구가 나와요. 택지개발지구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택지개발지구 하남 미사지구죠. 하남 미사지구, 택지개발지구. 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 거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 그러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요.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이 동네에 주택이 부족하대요. 사람들이 길에서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이 부족해서. 그래서 주택을 빨리 짓는 게 저 택지개발 촉진법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빨리 짓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려고 봤는데 이 택지개발지구는요. 도시지역 위에다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도시지역에만. 도시지역 아니잖아. 원칙적인 절차는 용도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난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원칙이죠. 용도 지구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야 돼. 최소 2년은 걸려. 도시지역 용도지역 바꿔놓고 이제 주택을 지으려고 봤더니 겨울이 2번 지나가서 다 얼어 죽어 있는 사람들. 예? 촉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뭔지 상관없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만 하면은 바로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때문에요. 우리가 분당 신도시가 2년 6개월 만에 입주를 했어요. 왜? 분당 거긴 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 옛날에 관리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택지개발지구 당시는 택지개발지구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이었어. 당시는요. 옛날 법이기 때문에. 딱 지정과 동시에 바로 도시지역으로 바뀌었고 도시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다 지을 수가 있었죠. 예. 이것 때문에 신속하게 신도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요. 산업단지가 5개가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이렇게 5개 중에 3개로 지정했을 때는요. 여기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공장을 빨리 지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고로 이 3개 단지는요. 도시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저 산업등 지정할 때는요. 원칙적인 절차,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한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등등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용도지역 변경 절차 제일 먼저 기초조사부터. 공장 지어야 되는데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한
2년 걸리면은요. 이제 공장의 착수가 2년 후에 착수하는 거예요. 완공되고 났더니 이제 유행이 다 지났어. 그 물건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저 3개 산업단지로 지정하면 지정과 동시에 거기는 자동으로 용도지역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데 이거 3개 외에 2개가 있어요. 농공단지하고 준산업단지. 준산업단지로 지정했을 때는 도시지역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 농공단지가요. 기출문제 10개 중에서 3개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3문제가. 농공단지로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 이게 3문제나 나왔어요. 농공단지나 준산업단지. 근데 왜 준산업단지나 시험에 안 나왔을까?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준산업단지는. 아직 몰라요. 출제위원이. 그래서 출제위원이 저 준산업단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저걸 낼 거예요. 틀린 지문으로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학회에 나가서 출제위원한테 준산업단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농공단지 3번 나오고 나니까 식상에서 못 내잖아요. 또 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준산업단지. 예. 그래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바로 산업단지 만들 때 쓰는 법인데요. 5개 단지가 있을 때 3개 단지 지정하면 도시지역 돼. 2개 단지는 지정해도 용도지역 변화가 없어. 도시된 거 아니에요. 변화가 없어. 예. 저희 국가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요. 미분양이 없어요. 그거는 100% 잘 분양됩니다. 근데 저기 일반 산업단지는 옛날 명칭이 지방산업단지였어요. 미분양이 많아요. 저거는요. 그래서 미분양이 많은데 지방자가 붙어서 분양이 안 된다 해가지고 국토부에 건의를 한 거예요.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바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개업할 때 옆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일 때는요. 분양 광고를 할 때 일반산업단지로 쓸까? 그냥 산업단지로 쓸까? 그냥 산업단지로 써. 그래서 그냥 산업단지 입주 예정하잖아요. 그거는 100% 일반 산업단지라는 거야. 국가나 도시 첨단 산업단지일 때는 무조건 써줘. 국가나 도시 첨단 써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왜 일반 산업단지는 미분양이 많냐 그러면 일반 산업단지는 지자체장이 지정해요. 국가나 도시 첨단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거든요. 이 절차가 국가나 도시 첨단은 엄청나게 엄격해요. 우리나라의 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딱 한 군데에서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기 경복궁역에 가면은 한국 생산성 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박모 교수가 유일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라 얘기를 안 해요.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박모 교수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저 법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산업단지 제가 선정위원입니다. 1년에 한 4개는 선정하는데 절차가요. 엄격한 절차는 국가산업단지하고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 있죠. 진짜 엄격해 절차가. 심사 기준 자체가 이만한 한 노트가 두꺼운 노트 정도야 기준이. 그래서 옆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보다 분양가가 같거나 더 낮아야 돼. 예. 왜? 낡은 산업단지보다 더 갖고 낮아봐요. 100% 분양되겠죠. 그래서 100% 분양 확신이 있을 때만 개발해요. 2개는. 일반 산업단지는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 하려고 그래요. 공약사항. 그러면 지자체장이 이제 당선됐잖아요. 자기 임기 중에 자기가 산업단지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임기 끝나기 직전쯤 1년 남겨놓고 이제 산업단지 지정해요. 남겨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개발될 줄 알잖아요. 실제로는 개발 안 돼요. 지정해 놓은 거. 여러분 절대 산업단지 지정했다는 사실 믿으면 안 돼요. 일반 산업단지. 실제 개발 안 돼요. 지정하고 몇 년 지나요. 다음 선거 때 끝날 때까지 하시길. 그리고 저기 사업 안 되는 이유가요. 말도 안 되는 지역에 지정해 놓습니다. 지방의 모 지역은요. 심사를 하는데 이게 왜 후보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상 지역의 절반이 돌산이야. 그러면 그거 이제 공사비가 2배 들거든요. 그러면 분양가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토지 보상비하고 돌산 공사비까지 계산해 봤더니
옆에 현재 미분양돼 있는 일반 산업단지보다 50%가 더 비싸야 돼. 현재 미분양돼 있는 거 더 비싸.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자체 공약상.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중개업 하실 때 동료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를 속여요. 예. 요걸 제일 많이 속여요.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이래. 이건 뭐야? 지정만 돼 있고 끝이야, 이걸 그냥.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지정된 곳에 권리금을 받고 중개사 영업소로 왔다가 넘기겠다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 이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권리금 받고 중개사 사무실 넘기겠다 그래. 호재가 뭐냐 그랬더니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대. 그럼 100% 일반 산업단지고 지정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외우셔야 됐고 이제는 전원개발촉진법이 있는데 저기서 전원개발은요 전기 만드는 시설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전원일기가 아니야. 전원개발이 전원일기가 아니라고. 예. 전원개발은 한글로 써놨죠. 전기 만드는 시설 설치한 발전소나 송변전 철탑 있죠. 예, 고압선 지나가는 철탑 설치하는 게 전원개발 사업이에요. 3년 전인가 가끔 텔레비전에 그 부동산 전문가로 이렇게 인터뷰 나오시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경기도 어느 시에 전원주택 개발하기에 아주 좋은 땅을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가봤는데 좋다요. 그거 왜 좋냐 그랬더니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래.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 사업구역, 전원개발 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이 있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발전소나 송전용 철탑 설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에 가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산 위에 철탑 있죠. 송전용 철탑 있죠. 이런 게 써 있고 이게 고압선이 지나가고요. 우리 요 밑에 우리가 선화지라 그러죠. 바로 산이나 농지 위에 철탑이 있고 그 밑에 땅을 선화지라 그러고요. 저 선화지에 사시는 분들은 일찍 죽어요. 예전에 PD수첩에 보니까 고압선 1km 떨어진 마을은 집집마다 다 암 환자예요. 예. 이게 바로 선화지. 요 선화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전원개발 사업구역. 전원개발 사업구역이에요. 근데 이분은 저기 전원주택 개발하는 곳인 줄 알고 자기가 아주 좋은 땅 하나 추천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분이. 텔레비에 매일 그 전문가로 나오시는 분인데 이게 한자로 안 써 있고 한글로 써 있거든. 예,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라고 써 있어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한글로. 저게 발전소 설치하는 곳이고 실제 가보면은 자기 머리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지. 예, 고압선. 예. 자, 그래가지고요. 전원개발촉진법상 이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요. 거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예요. 예정 마찬가지. 저기 전원개발촉진법은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전원개발 특례법이었어요. 특례법. 그러니까 특례라는 말이 안 좋다 그래서요. 촉진법으로 바꾼 거예요. 예전에 전원개발 특례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말이죠. 전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만드는 시설들을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이 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하루에 전기가 4시간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사는데 하루에 4시간 들어왔어요. 6시에 전기가 들어오고 저녁 때. 밤 10시가 되면 팍 나가버려요. 중간에 또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러거든요. 혹시 그런 데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안 살아봤습니까?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왔군. 그래서 6시만 되면 이제 전기가 들어왔다가 중간에 30분 단위로 또 꺼졌다가 들어왔다 막 그럽니다, 계속요. 10시는 딱 나가버리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에서 최고의 부잣집이요.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제일 부잣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텔레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가 문이 있는 거 최고야. 다리가 길어 이렇게. 골드스타 여는 거.
골드스타. 이것은 최고 부잣집입니다, 이게요. 예. 채널 돌리는 거 이렇게 탁탁탁탁. 예. 아, 그렇죠.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있잖아요. 다 닳아서 안 돌아가죠. 그때는 벤치라는 말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 치아 껍데기를 갖다가 이제 잘라가지고 그때 감아가지고 망치로 통통통통 하다가 하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 벤치로 돌리고 했다. 전기통에서 찌릿하지, 그렇죠? 예,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골드스타인데요. 이 테레비가 있는 집이 예전에 시골에서는 제일 부잣집이고요. 저희 할아버님 댁에 이게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예. 그래가지고 드라마 같은 게 하면은 항상 저것을 대청마루에 내놔야 됩니다. 특히 그 예전에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혹시 여로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태연실. 와, 대단한 기억력이십니다. 그러면 남자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자 주인공이 태연실. 그 아줌마가 보니까 예전에 홈쇼핑에서 그 게장 팔더라고, 게장. 태연실 아줌마가. 남자 주인공 누굽니까, 여기? 맹구? 대단하십니다. 야, 몇십 년 전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을 외울 정도의 기억력이면요. 이 책 이거 다 외우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억력이 전 문제가 없어요. 기억력에는. 그래서 저는 어렴풋이 예전에 그걸 봤는데요. 그날 그 여로라는 드라마 하는 날이에요. 온 마을 사람들이 저희 할머니 댁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마당에다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고요. 대청마루에 이 텔레비전 꺼내놔요. 그러면 그 드라마가 그 두 명의 부부예요. 그 장국재라는 아저씨하고 태연실의 아저씨 부부인데 6.25 때 피난 가다 서로 잊어먹었습니다. 서로 헤어졌어요. 두 사람 다 이제 부산에 피난 가 살고 있는데 서로 찾아 헤매는데 못 만나. 서로 같은 동네 살고 있는데 계속 길이 엇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일하고 있는 식당에 그 남편이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등 뒤에 있어요. 부인이 바로. 그 등을 안 돌리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온 동네 아줌마가 지금도 제 기억이 나요. 뒤 좀 돌아봐 하고 소리 막 지르는 거야. 등 뒤만 돌아보면 이제 만날 수 있는데 근데 그 남편이 드디어 김치를 다 먹었어. 아줌마 김치 좀 더 하는데 전기가 나가버린 거야. 전기가. 예. 그리고 이제 한 30분 지나고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끝나고 뭐 CF 하고 있어요. 줄줄이 사탕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혹시 아십니까? 그건 누가 그 광고했습니까? 예전에 꼬마 신랑으로 나왔던 대단한 저 정도 기억력이면은 이거 와서 공법 선생 해요. 예,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 가지고요 들어왔는데 이제 전국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 한전에 전화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중요한 거 다 끝나니까요. 그랬을 때 생긴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전원개발특례법입니다. 진짜는 농담이 아니라 전원개발특례법이 생겼고 촉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래서 전기 만드는 시설 설치할 때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하면 무조건 도시적으로 바뀌고 바로 건물 지으면 돼. 예전구역도. 단 예외가 있어. 이 예외는 시험 안 나와. 단 도저히 도시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전기 만드는 시설이 있어요. 수력발전소 제외. 수력발전소는 제외. 그 다음에 송변전 설비도 제외. 송변전 설비도 제외야. 그러니까 수력발전소나 송전용 철탑은 도시적에 설치 못하거든요. 이거는 제외.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 이거예요. 수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 이게 마지막 남은 문제라고요. 예. 그러면 실제는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설치할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했을 때만 도시적 돼요. 그럼 우리 고리월성 있죠? 고리월성을 예전에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했을 때 있죠? 그때 뭐가 되는 거야, 거기가? 바로 도시 된 거고요. 최근에 우리 추가 원전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구역 지정해 놓은 데 있거든요. 저 지방에 이름 까먹었는데 거기 지정됐을 때 동네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 원전 보상금 받고요. 거기가 용도적이 뭘로 바뀔 때가 다
도시 지역으로 바뀌잖아. 땅값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예. 요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송변전 설비가 도시 지역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데 어디라 그랬죠? 그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고 3학년 때까지 성북구 하월곡동이었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가끔 이 하월곡동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 성지순례하는 기분으로 가신대. 박 선생님께서 잘하시던 곳이라 그래서. 이 예전에 성북구 하월곡동에요. 중해제약이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이 중해제약이라는 공장이 여기 있었어요. 중해제약 공장이 하월곡동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공장 담벼락하고요. 골목이 있고 우리 집이 요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중해제약 공장 맞은편에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가 이렇게 동네 공터가 있어서 가운데 세상 이 공터에 끝이 안 보이는 송전용 철탑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동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세상에. 그리고 우리 집 위로 고압선이 지나갔다니까요. 우리 집 위로. 제가 선화지에 살았어요. 내가 선화지에서만 내가 안 살았더라도 선화지에 제가 2년 살았거든요. 이 집에. 초등학교 2학년 이사 와가지고 3학년까지 2년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저기만 안 살았더라도 공부를 더 잘했을 텐데 선화지 2년 사는 바람에 지금 뇌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더 웃긴 거는 요쪽 다리 있잖아요. 고압선 다리. 여기가 석유집이었어요, 예전에. 석유집이야. 석유 파는 집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6시가 되면 어머님께서요, 파란색 석유통을 저한테 줍니다. 돈하고. 석유 받아오라 그래. 파란 석유통. 가면 깔때기 놓고요, 한 바가지 부어줘, 석유. 예. 또는 짝짝짝짝 짜서 줍니다. 이렇게. 또 가가지고 나면 우리 또 마당에요, 석유 곤노라는 게 있죠. 아세요? 거기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기름 좀 넣으래 엄마가. 그럼 내가 또 짝짝 짜서 넣어요. 불도 붙이래. 유엔 성냥으로 한 대 붙여요. 이렇게 유엔 성냥으로. 끄스림이 막 올라옵니다. 막 돌려야 돼 이렇게. 예? 뭐라고요? 아, 춘향이 그려져 있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예. 유엔 성냥에 춘향이가 그려져 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저 좋은 머리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요쪽에요. 요 집에 살던 아저씨가 있어서 젊은 청년이죠. 당시 우리 눈에는 아저씨라 보였는데 안전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애들 놀이터예요. 위에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입에 이렇게 크레파스를 물고 올라가서 이름을 쓰고 내려와요. 자기 이름이 높은 데 써 있을수록 동네에서 대우받고 사는 거야. 그래서 박종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쪽에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위험하다 내려오라고. 항상 혼나서 이 집 사는 아저씨한테. 이 아저씨 제가 10년 전에 만났어요. 중개사학원에서.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예.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설명했더니 실은시 오셔서 자기래. 자기 바로 그 집에 살던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전에 저렇게 혼나시던 당시 20대 그 초반의 아저씨께서 이제 저한테 오신 거죠. 공부하러. 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예. 시험 붙으셨어요. 한 해 만에 1년 붙으셨어요. 가장 쉽게 나왔을 때 붙었어요. 18회 시험 때. 18회 시험 때 붙으셨네요. 예. 진짜 평소에 이렇게 덕을 쌓은 거잖아. 애들 위험할까 봐 야단치고 막 했는데 그 덕이 쌓은 게 18회. 역사상 두 번째로 쉬웠던 시험이 18회 시험이거든요. 1회가 제일 쉬웠고 18회가 두 번째 쉬웠는데 그때 합격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좁아요. 진짜 만나잖아요. 나중에. 예.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문제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전원 개발 사업구역의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인데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없어지더라고요. 철거가 철거. 왜? 이제 사람이 알았어요. 선화지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적 외곽으로 다 옮기거나 지하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것은 도시적의 설치를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마지막 남은 문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93페이지 위에 박스에 나오는데 우리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거죠. 이거는요. 5개 법. 어항택산전 다 외웠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거기 여러분들 93페이지 가로 2번 보시면 우리 이걸 세 번째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농림지역이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는 관리 지역에서만 적용돼요. 관리 지역에서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 관리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에서 적용된다. 자, 이제 여기가 관리 지역이래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관리 지역인데요. 관리 지역 중에 요만큼의 땅을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농지법에는요. 예전에는 절대 농지, 지금은 농업 진흥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농업 진흥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면요. 이 관리 지역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농림 지역으로. 농림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가 의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농림 지역으로. 그다음에 이 관리 지역이 요만큼 땅을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산지관리법이라고 있어요. 산지관리법에 보전 산지로 개발 용도 안 쓰는 보전 산지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요. 보전 산지로 지정하면은 지정할 때 별도의 고시를 해요. 별도의 고시. 고시가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이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답니다. 예.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둘 중에 하나.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들 가로 2번이 그 얘기고요. 그다음 가로 4번의 용도지역 환원을 보세요. 용도지역 환원은 뭐냐면 아까 우리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잖아요.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도시지역 됐다가 다시 옛날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거고요. 물론 목적 사업이 달성이 돼서 해제가 될 때는 환원되지 않아요. 하남 미사지구가 무사히 사업 끝나서 입주했다. 그러면 이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해제시킵니다. 이때는 그대로 도시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 안 돼서 해제시킬 때만 환원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보세요. 시험에서 이쪽 파트에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이 이거예요.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 데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농업진흥지역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정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 농림지역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환원돼야 되니까 관리지역 바뀌는 거죠. 땅값이 2배 올라요.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는 농림지역은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땅도 있고 원래는 관리지역이었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농림지역으로 바뀐 땅이 있어. 근데 도로가 뚫고 지나가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해제가 되기 때문에요. 저 때는 농림지역 됐던 저 땅이 다시 탄력적으로 뭘로 돌아가요? 관리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땅값이 2배가 오르게 되죠. 저것 때문에 저걸 그렇게 시험에 많이 냈던 거예요. 기출지문이 한 7개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땅을 사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해제가 돼서 다시 관리지역으로 돌아갈 땅이 있다. 땅 주인한테 저 사실을 다 설명해주고 가격 협상을 할 것인가? 시침 뚝 띄고 협상할 것인가? 뚝 띄고. 예. 하여튼 본인의 선택 문제죠, 그렇죠? 예. 자, 거기까지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거를 다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보겠습니다.